웅굴 같은 산골 속에서 누구고 서울 구경을 하고 왔다면 아무리 하여도 그 소문이 퍼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도 동해에서 제일 형세도 낮고 앞들에 있는 서울 사람 땅에 사업도 보고 웅동리 구장도 보고 하는 구장 양반 같은 이가 서울 갔다 왔다면야 그것은 의뢰이 그럴 일이라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김부기가 서울 구경을 하고 왔대서야 적어도 한 번은 그 동의에서 야단 법석이 안 일어나지는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도 김부기는 남만 못한 사람이고 하치 못한 인간인가? 절대로 그렇게 남만 못한 사람도 아니고 하치 못한 인간도 아니다. 이 운골 40호 중에서 양반은 불게 대여섯 집밖에 안 되는데 부기네는 그 양반들 중에서도 가장 버젓한 양반이다. 지금은 형세가 바싹 줄어서 세력이 없지만 양반만으로 따진다면 구장 양반네도 이 부기네만 어림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기는 보통학교도 졸업하여 있다. 물론 4년 졸업이었지만 운골이라는 동이가 워낙이 산골이 되어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20리나 떨어져 있으므로 보통학교 졸업한 사람도 3, 4명에 불과하다. 높은 학교는 지금 구장 양반네 둘째 아들이 서울 가서 3년 전부터 다니고 있을 뿐이다. 여하튼 부기는 양반이고 학교 공부도 하였고 또 몸이 어대고 남보다 시원찮은 데도 없다. 가령 다리를 전다든가 팔병신이라든가 말을 더듬는다든가 부기는 이러한 당당한 양반의 집에 태어난 사지가 멀쩡한 젊은 아이다. 그러면 이러한 부기가 동이 사람들의 놀림 가마니가 되어 있는 것은 도대체 어찌 연고냐? 이 이유를 설명하기는 적잖이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어디까지도 사실이다. 분명히 부기는 사람들의 놀림 가마니가 되었다. 동이 사람들이 부기의 흉을 보고 깐이 보는 제1의 조건은 부기가 학교 졸업을 하고서도 시골에 처박혀 생일을 하고 있다는 일일 것이다. 학교 졸업을 하였으면 하다 못하여 면소 고스가이가 되더라도 지게를 안 지는 것이 공부한 보람일 텐데 부기는 못생기게도 그런 관공서에 고스가이 노릇도 못하고 그 서투른 옆배기 생일을 하느라고 똥이 끊을 지경이다. 이것이 못생긴 짓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깐이 보이는 조건은 부기가 19살이나 되도록 장가를 못 들어 아직도 애로 있다는 일이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지낸다면 여사의 일이지만 부기는 이 동의에서는 이렇다는 양반으로 살림이야 그리 넉넉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 집을 가지고 살림을 해나가면서 19목도록 총각 노릇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하여도 부기가 변변찮고 못난 탓이다. 더구나 아버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만 모시는 외로운 몸으로서 그 늙은 할머니를 언제까지든지 밥을 짓게 하고 수고를 끼치게 하는 것은 자손된 도리에 어그러지는 괘씸한 짓이다. 이리하야 학교 졸업을 하였고 양반이고 한 좋은 조건이 도리어 반작용을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양반이고서도 오히려 동이 사람들의 더구나 같은 또래의 젊은 아이들의 놀림 가마니가 되고 깐이 보이게 된 것이다. 부기의 별명은 눈깔망난이다. 사람들이 놀리고 벅석들을 대면 그 커다란 허연 눈깔을 냈다 부르뜨고 노려보기 때문이다. 승이 나면 물론 욕도 해붙이고 주먹을 들고 덤벼도 들지만 대개는 이 흘기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의 넙죽한 입을 저도 모르게 벌렁거리기는 하지만 동해에서 제일 장난꾸러기인 대봉이니 칠룡이니 하는 젊은 애들은 부기를 만나기만 하면 으레끈 이 자식이 왜 똑 새눈깔 같은 눈깔로 남을 흘겨봐 하며 그의 뺨을 덜크덕 후려친다. 이 자식아 내가 언제 너한테 눈을 흘겼어? 하고 부기는 그제서 정말로 그 커다란 허연 눈깔을 부르뜬다.
아니 이것이 눈을 흘기는 것이 아니고 뭐요? 이 눈깔 망나나 하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덜크덕 뺨을 친다. 천하 망할 놈의 개자식. 그러나 부귀는 이 언제나 하는 욕을 한마디 하고 얻어맞은 뺨을 슬슬 만지며 눈을 흘기고만 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것이 저놈들이 학교 공부도 못하고 또 상놈의 시인 탓이다. 니까짓 인간 같자는 것들을 누가 가질 줄 아느냐? 하고 속웃음을 웃고 있는 것이다. 부귀는 이때까지 한 번일지라도 제 자신을 대봉인이 칠룡인이 하는 녀석들과 같은 줄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제 환경이 나빠서 그렇지 계제만 되면 때만 오면 언제든지 훨씬 높은 데로 올라 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 신념은 한 번도 입 밖에는 내지 않았지만 그 전부터 가지고 내려오는 신념이다. 그러나 대봉인이 칠룡인이 하는 녀석들 편에서 보면 부귀의 이 태도, 뺨을 맞고도 눈만 흘기고 나는 늦가지 것들은 사람으로도 안 한다는 듯한 이 아나무인의 태도가 도무지 비위에 맞지 않았다. 그리하여 뺨을 두 손어게 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귀가 정말로 성을 내어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 거만한 자존심을 뚝 꺾어 버리려고 팔을 냅다 비틀어 아이고 하야 소리를 내든지 모가지를 꽉 눌러 아이고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도 없으면서 소리를 내든지 하야 정말로 아프게 하여 가지고 내가 네 할미하고 그렇고 그렇지 하고 최후의 다짐을 받는다. 부귀는 그만 급해서 그래 우리 할미하고 그렇고 그렇다 대답해버린다. 그러나 이것도 팔만 놓고 목만 놓아 아프지만 않으면 바로 효과가 없어진다. 부귀는 바로 나는 니까지 것들과는 같은 인간이 아니다 하는 자존심을 바로 회복해버린다. 이러한 부귀다. 이러한 부귀가 서울 구경을 갔다 왔다니 어째 동의에 야단이 안 나겠느냐. 야단 법석이 안 난다면 도리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여하튼 부귀가 서울 구경을 이 동의에서는 구장 양반밖에 못한 서울 구경을 하고 온 것은 부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동의 역사상에 그대로 관과 못할 커다란 사건이라 아니할 수는 없다. 부귀는 그전부터 혹은 보통 학교를 졸업하던 해부터 서울을 한번 가보리라고 벼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속에는 시골 사람들이 누구나 그저 서울 구경을 했으면 하는 막연한 동경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학교를 졸업하고 늦게 배운 일이 생일이라 농사일 해나가지기가 여간 고되고 힘들지 않아 어떻게든지 하여 이 생일을 집어치우자 하는 쓰라린 사정으로 나온 것이다. 동이 사람들이 학교 졸업하고서 생일한다고 흉들을 보고 깐이 들보는 것도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생일 자체가 사실에서 참어나가지 못할 몸소리 나는 된 일이었다. 그리하여 부귀는 구장 양반네 둘째 아들이 서울 높은 학교를 들게 되자 방학이 되어 운골에 들어오기만 하면 서울에 어대고 취직을 하나 시켜달라고 칠념을 늙고 하였다. 서울로 편지까지 한 번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칠념을 하여도 구장 양반의 둘째 아들의 대답은 언제나 신통하지 못한 것이었다. 아직 학교 다니는 몸이 되어서 그런 취직이니 어쩌니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나? 부귀는 또 가을에 추수받으러 서울서 구장 양반네 집에 오는 추수관들에게도 취직을 시켜달라고 칠념을 넣어본 일이 있었다. 물론 이것은 실패였다. 시골놈이 건방지다고 판퉁이만 부역해 맞았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직접 구장 양반한테 언제고 서울 올라가시거든 아는 사람들한테 잘 말하여 취직을 시켜달라고 부탁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유야무야하게 그대로 잊어버려졌다. 부귀가 아니라 구장 양반이. 이처럼 취직시켜달라고 칠념도 넣는 것도 부탁한 것도
모조리 실패로 돌아가자 부기는 올봄에 그 여의 결심하고 저 혼자 서울을 향하여 집을 뚝 떠난 것이었다. 남에게 이래하여 보아도 소용없다. 제가 직접 가서 부대해보자. 부기는 사실 비창한 결심을 하고 집을 떠난 것이었다. 처음에 나서기가 어렵지. 한번 뚝 떠나면 그때는 또 저로도 의심할 만한 희망의 불꽃이 가슴속에서 용솟음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까지의 제 자신이 다시 없이 못나고 미미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뚝 나와보면 벌써 예전 부기는 아니다. 부기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너희들이 칠룡이 대봉이 네 녀석들이 나를 흉을 보았었지? 나를 놀렸었지? 내가 헛공부한다고, 내가 생일을 한다고, 이놈들, 너놈들이 두고 보아라. 니네들이 생각한 것처럼 못난 놈인가 아닌가? 내가 언제까지 이 시골 산속에서 처박혀가지고 땅만 파고 있을 놈인가 아닌가? 이놈들 두고 보아라. 부기는 읍으로 나가는 여숫고개 위에 서서 운골을 돌아다보고 다시 한번 제 결심을 굳게 하였다. 그리고 서울로 향하는 제 일보를 가장 힘있게 내려디뎠다. 어쩐지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발이 저절로 떼놓아지는 것 같았다. 기운이 나고 신이 난다. 무슨 위대한 일을 하러 나가서는 것 같다. 제 자신이 세상에 둘도 없는 큰 영웅이 되었은 듯하였다. 온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것 같았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예하고 제 명령에 복종할 것 같았다. 이때 부기가 어찌 능히 한 달도 못 되는 불과 보름 후에 도로 이 아수고개를 넘어설 줄을 뜻하였으랴. 부기가 서울 갔다가 보름 만에 제 집에 돌아온 것은 초저녁이 훨씬 지나 밤이 꽤 깊었을 때였다. 그러므로 그날 당일에는 동리 사람 중에 부기가 돌아온 것은 아무도 몰랐다.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늙은 할머니야 외여였지만. 그러나 이튿날 아침 부음할 때 일어나서 보름 동안이나 내버려 두었던 새들 보리밭을 둘러붙어 갔다가 오는 길에 대뜸 칠룡이를 만났다. 칠룡이는 주춤하며 부기 아니냐? 하고 적잖이 놀란 듯이 그리고 반가운 듯이 부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너 언제 왔니? 서울 갔다더니. 전 같으면 만나기만 하면 눈깔망나니 소리가 의뢰이 한바탕 나올 터인데 오늘은 아주 딴판이다. 어젯밤에 늦게 왔었다. 부기도 따라서 아주 조용스럽게 대답하였다. 노리고 디제비를 놀 때는 놀아도 그래도 그 사이에 무슨 우정이라는 것이 있는 듯도 하다. 그래도 난 몰랐었구나. 그래, 구경 잘하니? 구경? 부기는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않고 그대로 말을 멈춘다. 서울 구경 말이다. 그러고 돈도 많이 불고? 칠룡이는 여전히 순한 소리로 물었다. 뭐? 또 돈? 부기는 다시 한번 멈추었다가 무슨 생각을 먹었는지 그런 것은 한 번에 언제고 만나 이야기하자 하고는 그대로 그만 싹 돌아서서 휘적휘적 제 집으로 걸어갔다. 아이고 싱거운 녀석. 칠룡이는 입맛을 쩍쩍 다시며 좀 어이가 없어 좀 태도를 변하여 아이 눈깔망나니도 서울을 갔다 오더니 제법 깨었나 본데? 하고 부귀의 뒷모양을 멀그러미 바라보다가 그래도 더는 말을 걸지 않고 그대로 저의 길을 가버렸다. 부귀가 칠룡이 말처럼 서울 갔다 와서 과연 제법 깨어졌는지 어쩐지 몰라도 전보다 훨씬 달라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날 부귀가 만난 것은 칠룡이뿐만이 아니었다. 대붕이도 만났고 또 동네 사람 여럿을 만났었다. 그들은 누구나
만나는 쪽쪽 구경 좋대? 돈은 얼마나 붙었니? 거기서 무엇을 하셨었니? 하고 이것저것 요리조리 서울 이야기를 자꾸 물어댔지만 부귀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판에 박은 듯한 대답이다. 그런 것은 한 번의 이야기로 하자. 대붕이가 끝판에 이 자식아 그렇게 숨기지만 하지 말고 이야기 좀 하려무나 하고 족치기도 하였지만 부귀는 영영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소리를 뒤풀이하였을 뿐이다. 그런 것은 한 번에 이야기하기로 하자. 이 말은 어쩐지 가볍게 취급하지 못할 의미심장한 소리로 들렸다. 무슨 쪼간이 있는 말같이 들렸다. 무슨 굉장한 일이 지금은 아직 덜 되었지만 며칠 후에는 아주 완성할 텐데 그때야 이야기할 테다 하는 소리로 들렸다. 그전 부귀 같으면 제가 10번 죽었다 깨나도 이런 말은 생각도 못할 것이다. 부귀가 서울 갔다 오더니 참말로 깨었나 보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든지 서울물이 좋기는 하다. 부귀가 이제는 제법이다. 동리 사람들은 이때부터 서로 사발 통문이라도 돌린 것처럼 모두 전과 다른 눈으로 부귀를 보게 되었다. 그전처럼 뺨을 치고 덤비는 것은 고사하고 눈깔 망나니 이 소리도 감히 하는 놈이 없게 되었다. 부귀의 말과 태도에는 그만한 무엇이 있는 듯하였다. 이렇게 하야 연일 지났다. 부귀가 서울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돈은 얼마나 불었는지, 왜 보름만 있다가 왔는지 이런 것은 전혀 동리 사람에게 감춘 채로 연일에 지났다. 부귀는 그런 것은 한 번에 이야기하기로 하자 라는 대답으로 사뭇 뱉어 나왔다. 동리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 갑각증이 생기어 부귀만 보면 별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 대답을 재촉하였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진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러는 동안에 누구가 낸 소문인지 부귀의 서울 구경 갔다 온 데 대하여 별별 소문이 다 퍼졌다. 부귀는 서울가 공부하는 구장 양만네 둘째 아들이 아주 그럴듯한 대로 취직을 시켜줬어. 이제는 그곳에 아주 있게 정해졌으므로 옷을 가지러 나온 것이여. 또 이런 소문도 있었다. 부귀는 이번 올 적에 돈 100원이나 조이 가지고 나으려 했는데 집 전지할 것 없이 세간까지 모조리 팔아가지고 수일간에 서울로 이사를 떠나갈 작정이야. 또 딴 소문에 의하면 부귀는 서울 어느 커다란 상점에 점원으로 들어가 사람이 하도 진실하여 주인이 마치 하나 있는 외딸에게 장가를 가게 되어 할머니를 모시러 온 것이야. 또 딴 소문으로는 부귀는 어느 큰 공장에 들어갔는데 공장에 얼마 동안 휴업을 함으로 다시 개업하면 편지로 붙을 것이라. 부귀는 지금 공장에서 편지 오기만 기다리고 있대.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소문이 또 돌았지만 대개는 부귀가 이번에 서울 가서 잘 되었다는 소문이었다. 어떤 사람은 부귀가 붙은 공장에서 새로 공장을 크게 짓는 증공을 수천 명 늙은터인데 며칠 후에 부귀가 다시 서울로 올라갈 때에는 쓸만한 사람으로 몇 명 데리고 갈 것이야. 이러한 소문을 듣고 부귀에게 은근히 저를 데려가 달라고 칠령을 넣는 자도 있었다. 이리하여 소문이 소문을 낳고 말에 말이 붙어져서 사실 이때의 부귀의 인기는 굉장한 것이었다. 부귀의 소문은 운골 한 동리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러 동리에 쫙 퍼져서 여기를 가도 서울 이야기, 저기를 가도 서울 이야기다. 그리고 서울 이야기가 나는 곳마다 부귀의 부침성과 수단에 대한 감탄의 소리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새삼스러이 부귀가 버젓한 양반이고 학교를 졸업한 것을 생각해내어 그대로 양반의 씨는 다르다, 학교 졸업을 한 아이는 다르다 하고 수군거렸다. 부귀 자신으로는
물론 이러한 소문이 퍼지리라고는 예상은 하지 않았던 일이나 이렇게 퍼지는 것이 물론 싫지는 않았다. 누가 저를 추워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느냐. 더구나 전에는 만나면 놀려대던 대부인이 지령인이 하는 녀석들까지도 쑥 들어가 버려서 은근히 두려워하는 모양까지 보이니 어째 이러한 소문이 싫을 리가 있으랴. 부귀는 도리어 이러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속으로 기뻐하였고 이러한 소문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라는 것을 동리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노력까지 하였다. 그 전에 저를 놀리던 녀석들은 이번에는 뎁대 제가 한번 놀려보겠다는 생각까지 무럭무럭 일어났다. 부귀는 서울 올라갈 때 밀을 2말 내고 콩을 1말 내고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하고 도통 합하여 2엔 30전을 노잣돈으로 가지고 집을 떠난 것이었다. 운꼴서 서울까지 320리라. 아무리 하여도 사흘은 걸리며 내왕이면 엿새는 잔뜩 걸린다. 게다가 서울 가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며칠이고 있으면 이 밥값만 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결심이 굳은 부귀는 데님짝으로 지갑을 잔뜩 무거워서 호주머니에 넣고는 서울까지 가도록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도 노잣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서울 와서는 할 수 없이 지갑을 풀어 밥을 여러 때 사 먹었지만 그대로 통쳐도 밥값이 1엔을 넘지는 않았다. 서울서 내려올 때는 사지가 느른하고 아파서 할 수 없이 노자를 80전이나 썼었다. 그렇지만 집에 왔을 때 부귀의 주머니에도 아직도 60여 전의 돈이 남아 있었다. 배를 굶어가며 쓰지 않은 60여 전이다. 그러나 부귀는 서울 가서 돈을 꽤 많이 불어가지고 왔대 하는 소문이 떠돌자 이 60여 전 중에서 50전을 가지고 장에 가서 된살고기로 50전어치 쇠고기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어디 선사할 것인가? 하고 돌아오는 길에 동리 사람이 물었을 때 아유, 할머니가 입맛이 없으시다고 해서 할머니 드리려고 사오는 것이요. 대답하였다. 전 같으면 친한 동문을 만나야 사실은 친한 동문은 하나도 없지만 술 한 잔, 떡 한 개 사본 적이 없는 부귀의 일이다. 이러한 부귀가 자기 할머니 대접하려고 고기를 50전어치나 사갔다. 이 소문은 그날 바로 또 동리에 쫙 돌았다. 이리하여 부귀가 서울 가서 돈 불어온 것이 그저 뜬 소문이 아니고 참말이라 누구나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부귀는 전에 그처럼 똘똘하고 야근치 하던 녀석들이 이렇게 헛헛하게 저한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일편 우습기도 하고 또 통쾌하기도 하였다.